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청년을 50세로 올리자 그러는 거에 대해서 반응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거 맞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거 갖고 약간 갸우뚱하는 거 있었죠. 청년 너무 높여 잡는 거냐 이렇게 하는 반응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가 며칠 전에 100세까지 살아보면이라는 책을 썼던 김영석 씨가 교수님의 최근 책을 봤는데, 그분은 어떻게 썼냐면은 90 넘어 산 분들의 경험을 쭉 종합해 보니까 야, 인생은 진짜 60부터더라. 60세에서 75세가 제일 활발했다라는 경험들을 쭉 얘기하고 80대, 90대까지 사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 여기 있는 분들의 대부분은 교통사고가 안 나면은 100살을 넘길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아주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직업적 기준에서는 한편으로는 높여주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또 한편은 그것과 별개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청년이라고 했던 특히나 10말에서 24시리가 1, 2, 3, 10말에서 3초나 중 정도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갖고 있는 우리가 문제의식이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좀 나눠서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일단 들었고, 아까 제안해 주신 거는 그거는 조금 자세한 걸 한번 메모를 한번 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죠. 네. 다음 분 발언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이제 생체 고분자 기술로 인공장기를 만드는 스타트업을 하고 있는 주식회사 알데바의 김진호입니다. 저는 이제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에서 스핀오프해서 창업한 그 기술 기반 창업 기업이고요. 다행히도 과기부나 과기부나 여러 중기부에서 많은 지원으로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 기반의 창업을 하면서 제가 조금 더 이런 기술 기반의 창업들이 특히나 이제 연구자에서 청년 연구자들이 창업을 워낙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에 제가 4년 동안 이제 창업을 보면서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앞서 총리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청년이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 기업가들이. 왜냐하면은 기술이 매우 빠르게 발전하고 시장 상황이 역변하고 이런 상황을 빠르게 판단하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청년 기업가나 지금 활동하고 청년 기업가나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심사에 녹여져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술 기반의 창업 기업들을 골라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과기부에서도 뭐 아이코어 프로그램이나 이제 연구자 기반의 창업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되고 있고 많은 연구자들이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단순하게 이제는 창업을 했냐 맞냐의 유무가 아니라 그런 프로그램에서 더 조금 나아가서 각 그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의 장을 말 수 있는 후속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그런 것들이 더 추가로 열린다면은 한국에 있는 연구자 기반의 스타트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 같습니다. 협업 지원. 네, 협업. 네. 또 질문 나왔었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가 대전에 있다 보니까 인재를 유입을 해야 되거든요. 서울에 있는 인재를 유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모든 대전에 있는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하려면 인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인재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돈을 주거나 거주 비용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방에 동일하게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꺼려하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서 어떻게 하면 지방에 우수한 이제 기술이나 연구원들을 서울에서 유입을 해서 지방에 대한 스타트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많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냐도 좀 제안드리고 싶어서요. 그게 왜냐면은 일자리나 이런 데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이나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들이나 그런 청년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그 컷에 걸려서 그런 지원을 못 받고, 그렇다고 이러한 우수한 연구자들을 저희 비용으로 지급하기에는 그럴 거면 차라리 서울로 가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는데, 제가 이런 정치 쪽은 잘 몰라서 총리님께서 한번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틸리언이라는 사이버 보안 회사를 창업하고 운영 중인 박찬함이라고 합니다. 그 미래 주도 세대인 청년들의 미래는 AI가 핵심이 될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핵심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와 국민의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AI 보안을 키워드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청년에 대한 저의 관점은 청년은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부나 기업 단체를 봤을 때 그 성패는 현장의 목소리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현장과 같은 실무에는 청년이 다수고 비록 사회에서는 말단이지만 국가로 봤을 때는 말초신경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곧 현장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AI 보안에 대한 청년의 역할을 생각을 말씀드리면 아시다시피 해킹이나 랜섬웨어 또는 보이스피싱 같은 보안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AI 시대에는 국가와 국민의 삶 모두 AI가 더 깊이 적용되어서 해킹을 당했을 때 훨씬 더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I 발전에 앞서서 안전이나 보안을 우선 고려를 해야 되지만 글로벌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이거를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보안이 앞서지는 못하더라도 AI 발전 속도에 따라갈 수 있게끔 국가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I 보안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필수 요소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청년은 미래 주도 세대이자 현재 정책 결과를 가장 오래 감당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AI 시대에 자신들의 미래 안전망을 직접 설계하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줄 청년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라고 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같은 곳에도 청년 리더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총리님께 보통 AI 발전에 대해서는 모두가 얘기를 하지만 사실 청년과 국민의 미래인 AI 위협에 대한 그래서 직접적인 피해를 지켜주는 그런 AI 보안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총리님의 AI 보안에 대한 생각을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청년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 말했는데 아까 1, 2로 나눴던 거 2번에 관한 걸 주로 얘기할게요. 그 중간 정보는 혹시 1, 자기 개인의 관심이 있는 거는 단답으로 답할게요. 근데 그 AI 보안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세계적인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토론을 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제기해 주시니까 하여간 계속 좀 연구를 깊게 하겠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에서 온 공주 마이스터 고등학교 전기전력과 3학년 유준서입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대학 진학 대신에 공업, 상업, 농업 등의 다양한 전공 분야의 진로를 탐색하고 일찍 취업과 직무를 실현하기 위해 직업계고를 선택합니다. 그렇지만 다양한 기능과 지식에 따른 이렇게 필요한 직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많은 취업 현장에서는 이제 대졸이나 이런 군필 이런 학력, 신분 등의 제약으로 인해 이제 학생들이 충분히 능력이 있음에도 이렇게 힘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폭넓은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수요조사 등을 통해서 청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서 정부에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그런 신분이나 학력 등의 제약 같은 거에 관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도나 아니면 앞으로의 해결 방안 같은 게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머리 좀 깎은 거죠? 제가 네 공부하느라 한번 삭발을 했는데 많이 길렀습니다 지금. 네, 참고로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입니다. 질문 먼저 빨리 취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빠르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세무학과 전공 중인 김한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고용정책 결정에 있어서 청년들이 참여를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수요가 반영된 고용정책이 나오기가 힘들어서 저는 고용노동부에 지원을 해서 이제 그 청년 목소리가 담긴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분. 죄송해요. 아무리 바빠도 네. 30분 하려고 하는 거 10분 좀 늘리더라도 네. 고용노동부에 마지막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뭘 지원해요? 네,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라고 그 대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취업이나 자소서, 면접 등 이제 다양한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의 수요가 담긴 그런 정책이 나오는 창구가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고용노동부 지원을 통해서 그런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은 지금 그 고용노동부의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참여를 해서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았습니다. 이걸 한번 좀 알아봐야 되겠네. 예. 좋은 말씀이에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윤예서입니다. 저는 대학 진학을 했지만 친구들 중에서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데요. 저는 학교 같은 데서 정보도 얻고 이런저런 도움도 받고 하지만 그 친구들은 정보를 얻는 거나 이런저런 청년 커뮤니티에 소속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그런 분들이 혹시 청년 정책에 더 참여하게 될 수 있는 방안이 궁금합니다. 넘어가죠. 네. 그거는 근데 같이 좀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문제 때문에 아까 두 분의 얘기가 두 분이 다 지금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관여하고 있는 거죠. 제가 사실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 자체를 잘 몰랐어요. 제가 말씀 듣고 메모해놓고 한번 좀 스터디를 해보고 따로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다음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21살 김민서라고 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청년들의 정치 참여나 관심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생각을 해본 건데 사실 대학생, 물론 10대, 20대, 30대를 통틀어서 청년이라고 또 부르는 이유가 있겠지만 또 나름의 청년 중에서도 대학생만이 가지는 생각은 또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이 교육의 공간이 사실은 교육이 가장 첫 번째 본질적인 목적인데 그러한 대학생의 입장에서 대학생들이 또 정치에 관심을 가지려면 정부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노력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생의 입장에서는 사실 정치에 관심이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주거부터 시작해서 정치 외에도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학생의 입장에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미리 생각한 건 아닌데 지금 좀 전에 말씀이 대학생의 입장에서 정치에 큰 관심을 갖지 않는데 관심을 갖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뭐 좀 얘기 듣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네, 단순히 청년들에게 무조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왜 청년들이 그렇다면 정치에 지금 그렇게 무관심한지 먼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말씀을 듣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대학생이 꼭 뭐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나? 라는 역질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정치가 실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관심 갖지 말라 그래도 가질 거 아니에요. 그 역으로 오늘 했던 이런 주제를 경우에 따라서는 캠퍼스에서 뭐 캠퍼스마다 할 수 없을 캠퍼스 연합 청년 세대가 대학생만 있는 건 아니지만 흔히 이야기하는 건 정치로서가 아니라 정책으로서 나에 관련되는 것들을 갖고 한번 토론의 자리를 조금 더 다변화해서 아예 캠퍼스 들어가기도 하고 아예 그렇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 제가 다 갈 수는 없겠지만 라는 생각이 사실 제가 말씀 듣다가 문득 들었어요. 그런 것을 경우에 따라서 몇 개 실험적으로만 해봐도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 사실 그걸 제일 처음에 제가 거창하게 얘기하면 모습은 제안 내지는 전국화하는 걸 좀 했어요. 저 당에 있을 때 가서 봤는데 좋아하더라고. 근데 그 문제를 아주 깊게 디테일로 들어가니까 복잡하더라고요. 이 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밥은 몇 시에 주는 게 제일 좋고, 밥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 메뉴는 뭘로 하는 게 좋고, 요새는 밥을 안 먹으니까 빵을 하는 게 좋고, 뭐 복잡하더라고. 근데 가령 그러는 거는 자기 문제잖아요. 사실 제가 그런 걸 할 때 토론을 많이 해보지 못했어요. 생각을 해가지고 한 건데, 만약 그런 것을 할 때도 아예 차라리 캠퍼스에서 학생들하고 토론을 했다면 훨씬 현실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근데 그러면 천원의 아침밥, 대학생 그 천원의 아침밥은 정치예요? 정치가 아니에요?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류의 것이 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변화처럼 등록금 문제다 또는 무슨 문제다 이런 것도 과거에는 굳이 그런 방식으로 해결 안 됐던 것들의 상당 정도를 이젠 직접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정책의 영역으로 넘겨서 처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을 차라리 경우에 따라서는 캠퍼스에서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어요. 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시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죠. K 토론나라 다음 장소 대학 캠퍼스 섭외해야겠네요. 그거 정말. 괜찮아요. 다음 분 질문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